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이상 높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4월 19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번째 땅꺼짐이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도로가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접선 복선 전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이 발파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대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물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살펴봅니다. 강남구에서 도시철도가 유일하게 없는 개포 1동과 4동 주민들이 지하철 역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렸던 백석동 땅꺼짐 현상. 얼마 전 또 도로 균열이 발생했죠. 벌써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원인도 파악했고 안전 진단도 마쳤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고양시회가 고양시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상권 기자. 네, 고양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 네 번째 백석동 도로 균열이 발생했죠. 먼저 당시 상황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고는 일주일 전 12일 오후 5시경 발생을 했습니다. 네. 중앙로 5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에서 도로 균열이 20여 미터 발생을 한 겁니다. 지난 2월 땅꺼짐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원인은 지하수 유출로 공사장 보강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집안 침하와 도로 균열이 잇따르자 요진건설은 공사장 원상복구와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반복되는 이 도로 균열 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 고양시회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시각 고양시 의회는 시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혜련 의원은 백석동 땅꺼짐 문제를 시정 질문을 들고 단상했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지하수 수위 계측기 221개를 설치를 했는데 네 번째 사고 당시 이상 수치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고양시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며 각종 계측기의 수치를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추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 시장은 흙막이 구조물 보강 공사 중 급작스럽게 지하수가 유출된 사고라며 전조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보 공개에 대해선 24시간 계측 결과를 현장에 비치해서 모든 주민이 볼 수 있게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조 현상이 없고 24시간 공개를 하고 있다. 이게 고양시의 공식 답변이군요. 그런데 이번 시정 질문에는 다른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올랐죠. 그 밖에 임시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시정 질문에는 김혜련 의원 외에 고종국, 김경태 의원이 나섰습니다. 네. 고종국 의원은 삼성지구 문화시설 부지와 창릉천변 방치를 꼬집었습니다. 김경태 의원은 고양시 원당동에 대한 주탄한 문제를 거론하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24일까지입니다. 네. 이상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최성 고양시장님, 이 바쁜 일 끝내시고 시정 업무에 본격 복귀하신 만큼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봅니다. 노원구와 남양주 진접을 잇는 진접선 복선 전철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계동에서는 발파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탓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균열이 가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시각 공사 현장에서는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선아 기자. 네, 노원구 상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주민설명회는 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민 설명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인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은 발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네.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발주청,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건설사 관계자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향했습니다. 예. 자, 주민들이 말하는 이 발파로 인한 피해 상황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이곳은 주택 취약지구입니다. 때문에 작은 진동에도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주민 말에 따르면 그 발파 공사 탓에 벽에 금이 가 있고 또한 담장 역시 벽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그 피해 상황은 지역 구의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주민 설명회가 막 끝났습니다. 현재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상계 3사동 동막골과 139개 일대 주민 한 50세대 정도가 수락산 그 터널 공사로 인한 발파 진동으로 인해서 벽이 지금 균열이 가고 또 주민들 그 소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하면 그 밤낮 없이 그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발파 시간은 하루 두세 차례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파 시간대는 오전 7시에 한두 차례 정도, 오후 5시에 6시 사이에 한두 차례 정도 해서 총 2회에서부터 한 4회 정도 하고 있고 작업 시간은 24시간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게 터널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음과 진동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 주민들 일정 부분 희생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그 발파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관련 규정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발파 공사를 가급적이면 활동 시간이 낮에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제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피해 가지 않도록 작업하심에 있어서 그 조심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민 설명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그 주민 피해 관련해서 토목공사는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지역 주민들은 오늘 통해서 아마 일정 부분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작업 환경이 아직도 제가 본 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희생은 계속 감수해야 되겠다,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주요 의제를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회의 앞으로 역할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피해 상황 잘 들어봤고요. 24시간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내용 들어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박선아 기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은 지하철 4호선을 그 상계동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총 거리는 14.8km고요. 지하철 3개소가 더 들어서게 되는데요. 2020년까지 그 개통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5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민들이 말하는 피해 상황 들어봤고요. 시공사 측의 입장과 더불어 규정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선 주민 설명회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행 강제금보다 임대 수입이 많은 경우 무단 증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즉 월세나 전세 보증금으로 벌금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재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초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3층 건물의 외벽 일부 그리고 옥상에 판넬로 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설계도상 발코니가 있어야 할 자리.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피해를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준공 나기 전까지는 정책 건물이 없죠. 원칙들을 한데 딱 준공 떨어진다면은 바로 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가건물이라는 정책이 되는 거죠. 정책을. 근데 요즘 옆에다가 바로 5층 건물들 지어니까 일조권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게 됐어요. 불법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의 적발된 건물주가 불법 시설을 철거할 경우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또 나가라 할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도 있고요. 현재 서초구 방배사동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총 24곳입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28%에 달합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건물주 입장에서 불법 건축물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경제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무단 증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낼 것 같으면 임대 수입이 그거를 넘어서다 보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현행법상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불법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절반으로 감경되고 부과횟수가 5회로 한정됩니다. 5번만 내면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건축주에 의해 불법 건축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 불법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에 들어온 세입자도 이 현행법상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고 100%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임차인이 계약할 때 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일 겁니다. 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위례와 과천을 잇는 동서광역철도의 역사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강남구에서 도시철도가 유일하게 없는 개포 1동과 4동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2개의 역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주민과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과천과 서초, 강남과 송파를 잇는 위례 과천선. 당초 7개 역으로 기본안이 나왔는데 최근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용역을 벌여 2개 역을 추가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구룡역과 양재 시민의 숲역 사이 2.8km를 지하로 바로 통과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포 1, 4동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양재 R&CD 특구 지정으로 도시철도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2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없어요.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층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입주된다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번만은 구룡초와 포의사거리 2개 역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의회 오한진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역사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인근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의 역 간 거리는 600m에서 700m 정도인데 2개 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역 간 거리가 900m에서 1km 정도여서 철도 운행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룡역에서 시민의 숲까지 지하로 막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포 1사동은 전철은 지나가는데 중간에 전철역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철역을 논다고 하더라도 개포 1사동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겁니다. 강남구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안일 뿐 현재는 과천 경마공원역과 송파 복정역만 결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역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포 1, 4동 지하철역 유치를 위해 위례 과천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서 상호 발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17개 케이블 TV 방송국을 거느린 복수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 최근에는 시청자 맞춤형 결합 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송 시장 외에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발돋움했고 공학과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장점을 더하기 위한 산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그 수도권 지역의 베이스하고 또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오랜 그 서울 기반의 그런 대학과 전략 전반적인 제휴를 한다는 것은 일단 우선 확실히 서로 간에 맞다. 협약서에는 방송통신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과 공익 캠페인 콘텐츠 개발 보급에도 함께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영상 기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런 이 영상 매체 아니면 음향 공학 쪽에서의 신기술 개발 이런 쪽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들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 제휴와는 차별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 육성을 통한 청년 취업난 해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사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철을 맞아 차량 내외장 관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계절 봄, 인체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겨우내 차량 하체에 쌓인 염화칼슘까지. 겨울에 차에 묻어있는 먼지나 염화칼슘 그리고 이제 기타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텐데 본인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청소를 자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도장면의 물기 등을 제거할 땐 힘을 주어 원을 그리듯이 닦는 건 금물입니다. 외부에 남은 모래나 미세먼지가 거미줄 형태의 잔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기 때문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닦으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차의 마무리는 휠과 타이어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세차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 타이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쉽게 보기가 힘든데 휠과 타이어를 청소할 때 한 번씩 내 타이어의 상태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내부 청소입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물로 된 내장재, 소재 특성상 먼지나 음식 부스러기, 각질 등이 쉽게 달라붙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트만 깨끗이 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먼지를 많이 먹는 거는 매트는 중간에 털지만 이 밑에 매트 밑에 이 모직으로 된 부분 이 부분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에어컨 필터 교환 그리고 전문 업체에 소독을 맡기는 것도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 유익하셨나요? 한 가지 팁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외부를 닦을 때 이렇게 더러운 타월을 이용해서 닦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타월 안에 있는 먼지들이 도장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깨끗한 타월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팁이었습니다. 나무와 불, 흙이 어우러져 만든 광주 왕실 도자기. 현재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20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조선 백자를 굽던 가마터를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전통 자기 방식으로 조선 백자와 분청 사기를 빚는 조민호 명장은 전통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디자인해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 명장은 도자기 매력에 푹 빠져 35년 동안 도자기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도공들, 그분들의 맥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에는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던 도자기를 굽던 사홍원 분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400여 개의 가마트가 지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나무와 불, 흙이 빚어낸 조선 백자는 청화백자와 철화백자, 달 항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조선 백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제20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와 함께 이번 주말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광주시는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진상하던 사홍원 분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조선 왕실 500년 사계장의 호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행사가 마련됩니다. 수준 높은 도자기 감상을 위해 국보 재연전과 신작 전시전, 왕실 도자기 초대전도 마련됩니다. 또 왕실 도자기 축제 기간에는 장애인의 날과 다문화 어울림 축제, 어린이날 행사도 함께 열리고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곳 곤지암 박물관에서 열리는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16일 동안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실외보다 2배가량 나쁘다고 하는데 충무로역과 동대문역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느슨하고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아예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지하철 탈 때 황사 마스크 꼭 쓰셔야 하겠습니다. 4월 19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